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통계 기초 지식으로 자율성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대개 자율성 문제를 계산의 방식으로 풀이를 시도하고 있더군요. 자료는 해석이라 그러지 계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로 계산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통계 기초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와 같은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또는 통계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평균이죠. 그러면 평균의 속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의는 내가 구상한 것이 아니라 어느 통계학자가 쓴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터는 균등하게 또는 모두 똑같이 분포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성이 존재하는 거죠. 평균값은 널리 퍼져 있는 데이터 대표 선수이다. 앞에서 우리가 대표값에 대해서 잠시 공부했습니다. 평균, 중위수, 최빈수 이 세 개를 대표값이라 그러죠. 그 중에서 대표는 평균입니다. 데이터는 평균값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말이 나타나는 데이터는 평균값에 주는 영향이 크다. 당연한 얘기죠. 평균값은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다. 자, 앞에서 좌우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뿌려져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들 평균값을 구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평균의 속성을 이 문제 풀이에 활용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는 좌우 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평균값은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평균값은 70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나타난 데이터는 평균값에 주는 영향이 크다.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시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측에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 놨죠. 남녀로 구성된 어느 집단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 165로 나타났답니다. 이 집단 남자 평균 113이고 여자는 163이다. 자, 키를 조사했더니 전체 163에서 173 사이에 분포하는데 그 평균값은 165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 조사 대상자 수 n값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가지고 n값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 가운데 어느 쪽이 조사에 많이 응했을까? 이것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기 차이값은 2이고 여기 차이값은 8이죠. 그래서 평균값에 영향을 준 것은 평균값 165와 거리가 먼 남자가 아니라 가까운 여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위에 평균의 속성을 보세요. D번 평균값은 널리 퍼져 있는 데이터 대표 선수다. 결국은 165 중심으로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이 데이터는 평균값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자, 평균값 주변으로 데이터 분포되어 있답니다. 근데 남자는 멀리 떨어져 있죠. 여자 163과 전체 평균 165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데이터가 평균값 주변에 몰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몰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균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남자, 여자, 조사 대상자 수, 크기를 비교한다면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 평균 165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